워싱턴 정치권이 3월 1일 연방 셧다운 위기를 맞고 있으나 막판에 셧다운만큼은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세청이 세금 보고 초반에 지급한 세금 환급액이 납세 가구당 평균 3,207달러로 전년보다 2.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주택가격이 12월에도 올라 11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했고 전년보다는 5.5%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고용 열기와 경제 호조의 절반은 이민 노동자들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메이시 백화점이 올해부터 3년 동안 1년에 50곳씩 모두 150곳의 매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3월 1일에 또다시 1차 연방 셧다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임시 예산이 3월 1일 자정에 만료됨에 따라 재연장하지 않으면 3월 2일 토요일부터 연방 부처 가운데 20%에서 부분 폐쇄에 들어가지만 오늘 백악관 최고 지도부의 회동 후 막판에 셧다운만큼은 피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6개월 동안 세 번째로 연방 셧다운 부분 폐쇄 위기를 겪고 있으나 예전과 마찬가지로 막판에 셧다운만큼은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로 나뉜 임시예산이 3월 1일과 3월 8일에 잇따라 만료됨에 따라 임시예산을 재연장하지 않으면 3월 2일과 3월 9일 새벽부터 연방정부 기관들이 셧다운 부분 폐쇄됩니다. 데드라인이 바짝 다가오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양당 양원의 최고 지도부 4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해달라고 강력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미치 매커널 상원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대표, 척 슈머 상원대표와 오벌 오피스에서 회동을 시작하며 불필요한 연방 셧다운을 재발시키면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 회동을 마치고 나온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연방 셧다운이 우려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우리는 셧다운을 피하려고 애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 내 초강경파들인 프리덤 코커스는 연방 예산안에 낙태 시술을 위한 미군 여행 경비 제공을 금지시키고 기후변화 관련 예산을 백지화하자는 등의 정책 20가지를 요구하고 있어 연방 셧다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3월 1일에 임시예산이 만료되는 부처는 재향군인부, 농무부, 에너지부, 교통부, 주택도시개발부 등 전체의 20%로 여파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실제로 공화하원의 강경파들이 연방 셧다운 부분 폐쇄를 강행할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3월 2일 새벽 0시 1분부터 1차 연방 셧다운이 벌어지면 농무부가 관할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WIC 식품 지원, 거주 지원비인 주택 바우처 등이 차질을 빚게 돼 빈곤층, 저소득층, 노약자들이 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11월 선거에서 역풍을 우려해 공화당 하원과는 다른 길을 걸으려 하고 있어 예산 습관폭을 소폭 늘리는 선에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또 다른 임시예산 지출 결의안을 채택해 3월 2일과 3월 9일에 잇따라 연방 셧다운을 피한 후에 총 규모를 합의해놓고 있는 2024 회계년도에 연간 예산안을 확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백악관 회동에서 공화당 하원의 반대로 최종 승인하지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과 이스라엘 안보 지원 예산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으나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을 임시 예산안 처리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IRS 국세청이 올해 세금 보고를 초반 20일 동안 접수한 납세자들에게 지급한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액이 납세 가구당 평균 3,207달러로 전년보다 2.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리펀드가 3% 줄어든 바 있지만 올해는 최소 2%, 많게는 10%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1월 29일부터 시작된 올해 세금 보고에서 납세자 10가구당 6가구 이상이 세금을 돌려받는 텍스 리펀드, 즉 세금 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IRS가 27일 발표했습니다. 2023년도 소득분을 신고하고 있는 올해 세금 보고에서 미국 납세자들은 지난 20일 동안
3,474만 가구가 접수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인 3,407만 가구는 E-파일링인 전자보고로 제출했습니다. IRS가 처리를 끝난 세금 보고서들은 3,454만 가구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 중에서 2,088만 3천 가구가 리펀드를 받아 60.5%나 세금 670억 달러를 돌려받은 것으로 IRS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 가구당 돌려받은 텍스 리펀드는 3,207달러로 계산돼 전년에 3,140달러에서 2.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스 리펀드를 돌려받은 납세자들은 대부분 E-파일링하며 제출한 본인의 은행 계좌에 다이렉트 디파짓으로 환급을 받았습니다. E-파일링, 다이렉트 디파짓으로는 통상적으로 열흘 내지 보름 안에 리펀드를 받고 있으며 늦어도 21일 안에는 받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팬데믹 지원 조치들의 종료로 텍스 리펀드 금액이 3%나 감소한 바 있으나 올해에는 최소 2%, 많게는 10%까지 늘어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민 납세자들이 모두 적용받는 스탠다드 디덕션, 즉 기본 공제액이 7% 올라갔고 납세 계층의 한도액도 상향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텍스 리펀드는 통상적으로 마감이 가까워질수록 평균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4월 15일 올해 세금 보고가 마감되면 납세 가구당 받는 평균 세금 환급액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자녀가 있는 납세 가구에서는 환급받을 수 있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대폭 늘어나 실제로 돌려받는 리펀드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말을 기준으로 17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부양자녀들 가운데 저소득층 1,600만 명에게는 1인당 1,000달러에서 1,400달러 사이에 새 부양자녀 텍스 크레딧이 적용돼 추가 환급을 받게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12월에도 0.2% 오르면서 11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했고 전년보다는 5.5%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아직 7% 안팎으로 높아 주택거래가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매물이 부족해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이 2023년 한 해 동안 거의 매달 연속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케이스 실러가 발표한 12월의 기존 주택 가격은 전달보다 0.2% 올라 11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년에 비하면 집값이 5.5% 오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대 도시들의 주택 가격은 전년에 비해 6.1%, 10대 대도시들은 7%나 올라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도시들의 12월 집값은 거의 대부분 11월보다는 소폭 올랐으며 전년에 비하면 도시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년보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도시는 샌디에고로 8.8%나 비싸진 수준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8.3%, 디트로이트도 8.3% 올랐고 시카고 8.1% 인상됐습니다. 마이애미 7.8%, 뉴욕시 7.6%, 보스턴 7.2%, 애틀란타는 6.3% 올랐습니다. 워싱턴 DC는 5.1%, 템파는 4%, 샌프란시스코는 3.2%, 시애틀은 3% 오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전국 부동산인 협회가 발표한 12월의 기존주택 판매는 연율로 378만 채를 기록해 전달보다 1% 줄어들면서 1년 전보다는 6.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30년 고정의 경우 7%를 오르내리고 있어 그보다 낮은 모기지 이자율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팔려고 내놓은 집들이 여전히 적어 매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아직 주택거래 자체가 큰 폭으로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으나 매물 부족 사태로 집값은 올라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판매된 기존 주택의 중위 가격은 12월에 38만 2,600달러로 전년보다 4.4%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판매된 신규 주택의 중위 가격은 41만 3,2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고용 열기와 경제 호조의 절반은 이민 노동자들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팬데믹으로 추락했던 미국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이 급반등한 것의 50%는 외국 태생 노동력, 즉 이민 노동자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미 주요 연구기관들과 언론들이 분석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민의 나라 미국이 팬데믹 위기에서 빠르게 탈출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고용 열기와 경제 호조로 급반등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이민 노동자들 덕분으로 평가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상반된 이민정책이 2024 백악관 레이스에서도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기록적인 불법 입국자들 문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수세에 몰려 있으나 다수를 차지하는 합법 이민 노동력이 미국 경제 반등에 50%나 기여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제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에 따르면 2022년 중반부터 외국 태생 노동력, 즉 이민 노동력이 급증해 미국의 강력한 고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경제정책연구소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 사이에 이례적인 고용 열기와 노동력 증가에서 절반인 50%나 이민 노동력이 차지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연방 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미국의 노동력은 미국 태생이 40만 명 증가한 데 비해 외국 태생 이민 노동력은 3배나 많은 130만 명이나 급증했습니다. CBO 미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미국의 노동력은 520만 명이 증가했는데 그의 50%인 260만 명은 외국 태생 이민 노동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노동력에서 취업을 포함하는 노동 참여율은 62%인데 비해 이민 노동자들은 67%로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노동력 증가뿐만 아니라 일자리 증가도 2023년 한 해 270만 개를 기록해 한 달 평균 22만 5천 개씩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돈을 벌어 쓸 수 있고 그러면 미국민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 소비 지출을 늘리게 되며 GDP의 68%나 차지하고 있어 강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게 됩니다. 연방 경기 지표에 따르면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 속에서도 미국민 소비자들이 지갑을 계속 열어 2023년 한 해 소비 지출을 2.8%나 늘리면서 경제 성장률을 10년에 한 번 볼 수 있다는 3.1%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경제가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로 연착륙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강력한 고용과 소비 지출, 경제 호조를 기록하고 있는데 절반이나 이민 노동자들 덕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 외국 태생 인구는 4,700만 명으로 49%인 2,310만 명은 기화 시민권자들이고 25%인 1,160만 명은 영주권자, 22%인 1,050만 명은 불법 이민자들로 퓨 리서치 센터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의 전체 노동 인력은 1억 6,800만 명이고 외국 태생 취업자들은 3,021만 명으로 전체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법 이민 노동자들은 780만 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메이시 백화점이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매장을 올해부터 3년 동안 1년에 50곳씩 모두 150곳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메이시 백화점 전체 매장의 30%를 없애고 3년 후에는 350곳으로 줄이는 대신 소형 매장과 럭셔리 매장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으로 메이시 측은 설명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민들의 쇼핑 패턴이 온라인 쇼핑으로 대거 옮겨가면서 필연적으로 전통 매장들이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메이시 백화점은 27일 3년간 150곳을 폐쇄한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메이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한 해에 50곳씩 모두 150곳의 전통 매장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메이시 백화점들 가운데 30%나 차지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입니다. 그 결과 2026년에는 메이시 백화점이 미 전역에 350곳만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시 측은 지난해 4분기 전체 매출이 81억 달러로 1.7% 줄어들었으나 메이시 백화점 매장 매출은 그보다 훨씬 많은 6%나 급감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메이시도 다른 전통 대형 소매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판매도 병행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와 물건을 사는 전통 매장에서의 판매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메이시 측은 당초 투자회사들이 백화점 사업을 58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해왔으나 이를 거부하고 매출 성과가 저조한 지역 매장부터 150곳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폐쇄될 메이시 백화점 매장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는 이미 1월 발표 때 버지니아 알링턴에 있는 메이시 백화점의 폐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메이시는 1월에 전체 인력의 3.5%인 2,350명의 감원을 발표했고
알링턴을 비롯한 5곳의 폐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해에 50곳씩 3년 동안 150곳을 폐쇄하면서 대규모 감원 태풍을 몰아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이시는 통상적인 규모의 5분의 1 사이즈인 소형 메이시 백화점 매장을 2025년쯤 30곳을 신설해 모두 42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이시 측은 또한 자사 그룹에서 럭셔리 브랜드를 취급하는 블루밍데일, 블루머큐리 등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루밍데일 럭셔리 매장 15곳, 블루머큐리 30곳을 중점 운영하게 될 것으로 메이시 측은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